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제주 명월에서, 한림 명월에서 귤농사 짓고 있는 박미영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지금 여기 앉아있는 곳이 바로 미영님 댁이죠. 네네네. 그리고 요 바로 돌담 넘어가 네네, 과수원이에요. 과수원이시죠. 네. 저는 이제 2007년도에 이제 제주로 이주해서 그때부터 농사를 짓고 있고요. 그럼 올해 몇 년 차인 거죠? 17년째인가요? 네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저희 이제 농장 이름은 이제 실결원인데. 실결원. 저희 애들이 이름 뒷자리를 따서 이제 성실, 성결, 성원 해서 이제 뒷자리 애들 이름 따서 실결원이라 했는데, 첫 해는 이제 농사에 대해서 전혀 몰라서 주위에 특히 이제 저희 어머님이 시키는 대로 약치라 그러면 약치고 제초제 치라 그러면 제초제 치고 했는데, 저희 남편이 이제 그렇게 약을 치고 나면 온몸에 발진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약 바르고 해도 이제 그게 이제 가라앉을 즈음에 또 약치해야 되는 시기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이제 친환경으로 농사 짓는 데 관심이 있었던 차이였는데, 그 이제 핑계거리도 생겼고, 또 그 이듬해 해거리 하는 바람에 또 귤이 안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 약을 안 치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 그때 이후로 이제 쭉 이제 친환경으로, 유기농으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거의 20년 가까이 친환경 농사를 제주에서 짓고 계시는 네네, 거네요. 20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네네. 그럼 귤 농사 말고는 또 어떤 농사 지으세요? 귤만, 저희는 이제 노지 귤만 하고요. 이제 텃밭, 저희 먹을 거 이제 텃밭에서 기르고, 그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올해 정말 너무너무 더웠잖아요. 네네네. 8월 23일 기준으로 열대야가 46일 지속됐대요. 전국에서 가장 긴 열대야였다고 해요, 제주가. 네. 네. 그래서 이 상황에서 과연 농민들은 이번 여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열대야 이야기도 열대야 이야기지만 그 전에 또 계속 습했잖아요. 계속 습하고 일조량 부족했고 장마, 그러니까 비는 내리지 않았는데 육지 부위에 비가 많이 내릴 때 제주도는 흐린 상태에서 계속 그렇게 일기가 날씨가 그렇게 됐고, 그러더니 이제 장마가 딱 그쯤과 동시에 이제 열대야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대개 봄 장마부터 계속 이렇게 되게 긴 시간 동안 날씨가 흐리고 비가 많이 오고 그렇게 하다가 되면서 뭐 방제가 이제 너무 어려웠고요. 해충 방제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날씨가 습하면은 이제 온도가 높고 습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균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또 날씨가 더우면서 나오는 벌레들, 해충들이 또 그때 또 일찍 나올 수 있고 하여튼 그러면서 하여튼 농사 이전의 매뉴얼이 이제 별 소용이 없어진 거죠. 이 변하는 기후에 맞춰서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이전의 매뉴얼이 뭐 6월 초에는 이걸 해야 되고 6월 말에는 이걸 해야 되고 근데 그런 매뉴얼들이 있다면 거기서 소용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울 때는 이제 한여름에는 그러니까 낮에는 일을 못 해요. 그래서 이제 새벽에 해 뜨기 전부터 몇 이제 시 정도예요? 보통 5시부터 작업을 해요. 작업을 하고 그래서 한 10시 전후에 이제 맞춰야 이제 그러지 않으면은 뭐 힘들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기후가 이제 점점 이제 기온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귤귤나방이라고 되게 친환경에서는 특히 이제 귤 농사에서는 되게 이제 굵직거린 나방이 있어요. 그래서 귤 잎에 얕은 표피를 이렇게 이제 뚫고 들어가요. 그걸 굴을 파요. 저는 알아요. 본 적이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얘가 이제 가면 이제 잎의 원래의 기능을 잘 못하게 되고, 잎이 이제 오그라들고, 그래서 잎의 기능을 잘 못하게 되는데, 그게 보통 이제 6월 말 7월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름순이 날 때, 그게 이제 유예를 하면은 이제 보통 친환경에서 여름순을 아예 포기하든지, 이제 봄순이 되려면은 여름순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관행에서는 이제 방제를 잘 하면은 여름순을 살릴 수 있는데, 이게 언제 나오냐면은 6월 중순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귤귤나방이. 한 달도 더 땡겨진 거예요? 땡겨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봄순, 5월 달에 이제 순이 조금 늦게 나는 순들이 있어요. 그 봄순이 아직 굳기 전에 얘가 나와서 위해를 하면
봄순까지 못 쓰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또 순을 빨리 닫아야 돼요. 그 순을 빨리 닫아서 빨리 굳혀야 이제 얘가 위해를 못 하거든요. 그러려면은 날씨가 그만큼 또 받쳐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봄 날씨가. 봄 날씨가. 봄 날씨가 뭐 갑자기 추위가 안 온다. 갑자기 추위가 오잖아요. 뭐 그런 게 없어야 되고 평년을 유지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봄순을 받기 힘들어지고 여름순도 받기 힘들어지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제 기억에 올해 5월에 냉해 있었잖아요, 제주에. 그러니까 올해 봄이 길었다 뭐 그런 이야기 많았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농사 짓는 분들에게는 이거 건너면 또 벽이 있고 또 그렇죠. 벽이 있고 지금 그 상황인 네네네. 것이죠. 그래서 뭐 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냥 언제까지 노지 농사가 가능하냐 뭐 그런 이야기를 그냥 처음에는 농담처럼 하다가 지금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소연이 아니라 하소연이 아니고 그리고 정말 이제 농사를 지어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노지로서는 이제 거의 불가능한 거죠. 채소도 사실 다 시설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귤도 시설에 들어가야 하여튼 뭔가가 이제 사람의 통제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또 기후위기 때문에 시설을 했어. 또 시설을 하면서 또 탄소 배출이 엄청나게 돼. 늘어나죠. 그리고 이제 악순환의 고리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막막한데, 너무 막막한데, 말 들을수록. 그러면 일단은 올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농산일 들으면서 저는 상상을 해본 게, 이 더위에 이 햇빛 맞으면서 어떻게 이랬을까 상상을 했는데, 그 수치로도 7월 말까지 폭염으로 사망한 분이 13명이라고 해요. 작년에 9분이 돌아가셨는데 벌써 그 기준을 훌쩍 넘었는데 올여름 밭에서 일하시기가 어땠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냥 나가면 이제 땀이죠. 딱 복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워낙 이제 이게 저희는 이제 제초제를 안 치고 또 그렇게 하니까 이제 풀이 많고 그러면은 일단 뭐 긴 바지에 긴 장화에다가 모자를 쓰고 들어가야 되고 방제할 때는 또 그 이제 비옷을 입어야 돼요. 비옷을 그 위에 방제할 때는 비옷을 입어야 되고 하여튼 그 복장 자체가 일단 더워요. 숨이 쉬어지긴 해요. 그리고 뭐 그런데 이제 또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뭐 새벽에 일을 해도 더운 건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이제 햇볕이 덜 하면은 조금이라도 그때 수월하고 그리고 그렇게 이렇게 기후 위기에 적응보다도 받쳐져서 또 할 수밖에 없는 또 상황인 거죠. 근데 그렇게 맞춰 나가면서 저는 걱정인 것이 제주도도 마찬가지 그 농민분들 중에 고령이신 분들이 너무 많은데 네네네. 건강이 어떠실까? 이 맞아요. 기후 위기로 인한 이 상황들이 농민들의 건강은 어떠실까? 너무 걱정이 되기도 해요. 오히려 젊은 사람들은 뭐 기동력도 있고 그래서 밭에서 이 정도 하다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어떻든 뭐 차로 가서 에어컨 바람이 더 세고 막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나이 드신 삼촌들은 힘드시죠.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늘 이렇게 습관이 되어 와서 한 고랑에 앉으시면은 저까지 다 일을 하고 마치고 이제 집에 들어가시는 날씨가 어떻든 간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또 일을 손에 잡으면은 요 일을 마칠 때까지 못 놓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되게 이제 어려운 상황도 생기는 거죠. 저희 그 도시에 보면 중간중간 무더위 쉼터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이게 촌에는 그런 게 아예 없나요? 혹시 그런 이야기라도? 보통 이제 마을회관이 그 역할을 하고 노인회관이 이제 그 역할을 하는데 사실 그게 어렵죠. 예. 어렵죠. 일하다가 거기 가서 나 좀 쉬고 올게 이게 차라리 그럼 그 집에 가지 뭐 이렇게 되는 거지.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얘기죠. 그죠.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겠네. 이제 농장에 보면 창고들이 있잖아요. 네. 이제 창고들이 사실 에어컨 시설이 있는 데가 사실 드물고. 있는 게 신기하네. 그렇죠. 네. 예, 예. 창고에 에어컨 시설이 있는 것도 드물고 또 그리고 이번에 그 농업용 전기료가 되게 맞아요. 인상폭이 제일 높잖아요. 그랬죠. 예, 예. 또 그런 거 따지면은 뭐 되게 이제 그런 거 뭐 냉방기기 하나 이제 엄두도 못 내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 예. 또 그런 면에서는 되게 환경 자체가 그냥 정말 노지에서 기후 위기 그냥 온몸으로 맞으면서 뭐 그렇게 이제 농업 현장이 그렇다.
네요. 아까 17년 차 농부의 네네. 입장에서 네. 지금 이 기후 위기가 이렇게 농민들의 생존권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냐라는 질문에 이전에 막 농민들 그 설문조사하면은 농사 지으면서 잘 뭐가 제일 힘드냐 하면 뭐 판로가 제일 힘들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근데 언젠가부터 기후위기 때문에 농사가 가능한지 이게 예측 가능하지 이게 제일 힘들다 이런 조사들이 저희가 이제 저희 단체에서 조사를 하면 그런 조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거는 저희가 이제 업이잖아요. 농업 그쵸. 자체가. 이걸로 먹고 살아야 되고 애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아프면 병원도 가야 되고 그렇게 한데 이게 이제 예측 가능하지가 않는 거예요. 올해 농사를 지어서 수익을 남겨서 우리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 아니면 또 어떤 게 와서 뭐 식값도 못 건진다. 뭐 인건비는 고사하고 들어가는 자재비도 못 건진다. 이렇게 하면은 그게 이제 한 해, 두 해 반복되면은 정말 이제 어려워지죠. 계속 대출로 살 수도 없는 거고. 그렇게 버티고 하니까. 버티다가 그러니까 올해 봄에 이제 기온이 낮으면서 제주도에 단호박이랑 초당 옥수수가 거의 다 이제 작황이 너무 안 좋았잖아요. 알곡이 여물지를 않았다고 들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초당 옥수수도 어느 정도 예상하고 뭐 몇 평을 정도 심어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날 거라고 예상하고 이제 심는 거잖아요.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저희 이제 제가 속해진 단톡방에 여기 가시면은 초당 옥수수 그냥 따가도 돼요. 라고 단톡방에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인지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이게 초당 옥수수가 뭐 이렇게 몇 센치 이상은 돼야 상품으로 나가는데 그만큼 알이 안 찬 거예요. 그러니까 상품으로 나갈 수 없고 그냥 이제 주인이 그냥 하기엔 너무 아까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는 사람이라도 가서 따먹어라 이제 해서 이제 그렇게 올려놓은 거고 단호박 짓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봐도 이게 6월 중순 이후에 장마 전에 이게 여물어 갖고 당도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쵸. 당도가 중요해요. 안 이게 여물지가 않고 완숙이 안 되고 그리고 따고 놔둬도 저장해도 이제 당도가 안 올라가고 그래서 상품성이 확 떨어지고 이제 그런 이야기. 그래서 제주도 봄농사 지으신 분들은 올해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 게 그냥 이게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따지면 월급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매일 출퇴근했는데 출퇴근했는데 월급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일을 했는데 월급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정말 이제 생계가 위협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럼 기후위기가 이렇게 농업에 심각하게 타격을 주고 있다면은 관련 정책들이 뒷받침이 사실은 되어져야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뭐 그런 예산들도 뭐 마련할 거다 이런 얘기들도 많았는데 그렇다면 농민의 입장에서 제주도가 이런 농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주도가 농업, 특히 이제 1차 산업 비중이 엄청 높은 곳이잖아요. 제주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네네, 엄청 높은 곳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 지역 사회를 돌게 하는 경제 원동 1차 산업이고, 그런 반면에 농업 1차 산업에 투입되는 정책 자체가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유지되고 그 정책이 나오느냐,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농업 관련돼서 이제 일단 하우스를 해야. 그렇죠. 시설. 시설을 해야 이제 생계가 가능한, 그리고 그런 쪽으로 계속 장려를 하고, 기술 보급도, 귤 같은 경우는 망감류 위주로 기술 보급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건 되게 세분화되어 있어요. 한라봉을 어떻게 재배해야 되고, 레드향은 어떻게 재배해야 되고, 되게 세분화되어 있는데, 그 노지는 그냥 뭉뚱그려. 예요. 그리고 뭐 노지 한라봉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이런 매뉴얼은 거의 아예 손 없거든요. 놔버린 거예요. 손 놔버리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노지도 그러니까 노지로서 이게 수익성과 생산성이 높아질 것이다라고 별 기대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되게 이렇게 농사 지으면은 이렇게 매뉴얼대로 농사 지으면은 뭔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이제 축적될 거잖아요. 그 기후위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 그거는 없어요. 근데 시설은 뭐가 안 되면은 이렇게 해야 되고 어떤 것들 더 해야 되고 방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그리고 뭐 지원 사업도 하우스에 대한 지원 사업은 엄청 많아요. 예를 들면 어떤 지원들? 뭐 무인 방제기. 하우스에서 방제하는 건 사람들한테 위험하니까 무인 방제기.
그래서 뭐 이렇게 하우스에 연무기가 쫙 뿌려지면은 하우스 전체가 이제 방제가 되고, 그리고 하우스에 뭐 이렇게 이제 통풍기가 있어야 돼요. 그럼 통풍기, 뭐 그런 시설, 그런 지원들은 엄청 많은데, 노지에는 별로 없어요. 뭐 방풍망 정도? 어쨌든 뭐 기후위기에 뭐 대응한다는 입장에서 시설용 위주로만 이렇게 약간 뭐라고 자재? 위주로 그렇지, 이렇게 지원사업들이 지원하고 있는 거라면 그렇다면 다른 영역에서도 이게 사람에게 농민들 건강이든 아니면 조금 더 기술 연구 네네. 농민들의 그런 그룹도 있다면서요. 네. 연구하시는 그런 네, 모임들도 네, 네, 있다고 하면 그런 걸 조금 더 정책적으로 받아안을 수 있게 예산을 투입할 그런 가능성도 있는 건 아닌가요? 그런 그게, 필요성? 제가 이제 실제적으로 농사를 지어 보니까 저희가 이제 방풍망도 지원 사업을 받아서 했어요. 그리고 스프링쿨러는 있으면 되게 좋은데 그게 관리하는 게 되게 어려워서 노지에서 이제 풀이 자라고 스프링쿨러 관리하는 게 어려워서 이제 스프링쿨러를 안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지원 사업은 없는 거예요. 해마다 이제 막 책 한 권짜리로 뭐 정책 지원 사업들이 막 와요. 그런데 저희한테 해당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데 하우스 하는 사람들은 계속 뭐 지원을 받아요. 그러면 이게 공정한가? 그쵸. 공정한가라는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고, 그럼 이제 뭐, 처음 농업에 이제 진입하는 사람들, 초기 비용이 농지를 사야 되고, 뭐, 인재를 받더라도 그 하우스를 해야 되면은 초기 비용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 진입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하우스를 하는 게 어려운데 장벽이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는 그런 지원을 받는 길조차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선택적으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못 하는 건데 지원 사업도 못 받는다. 그럼 그것도 불공정한 거고 그런 면에서는 뭔가 공정성이 이제 훼손이 되는 거고 그리고 언제까지 지원 사업을 이렇게 불공정한 상태로 지원 사업을 할 것인가? 차라리 농민수당을 더 올려서 그럼 모든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농사가 불안정하더라도 기본적인 수당이 주어지면은 어떻게든 지속 가능하도록 농사를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건데 농민수당 이제 1년에 40만 원 나오잖아요. 겨우겨우 40만 원이었죠. 20만 원 될 뻔했죠. 40만 원 나오는데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농민수당은 1년에 40만 원입니다. 한 달에 40만 원이 아니라. 뭐 그렇게 따지면은 오히려 농민수당을 더 높여서 정말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으로 농사를 짓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속 가능하도록 해주는 게 기후위기에 대한 정책이 아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약간 이렇게 답답한 게 있었어요. 이게 답이 나올까? 막 이런 의구심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계속 악순환이 될 것처럼밖에 안 보였어요. 근데 맞아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책적으로 그렇게 뭐 공정하지 못한 부분들 좀 끊어내고 악순환을 막아내고 농민수당을 진짜 전격적으로 시행하는 방법만으로도 사실 농사 짓고 싶은데 진입이 어려운 분들도 주변에 저는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오히려 새로운 이게 문이 열리는 시기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하고 싶으신 말씀 뭐 편하게 뭐 마무리처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노지 이제 농사 감귤 농사만 지으면서 노지 농사의 이제 한계를 분명히 알아요. 귤은 이제 저장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확하는 시기에만 이제 다 판매해야 되고 소비를 해야 되고 그런 입장에서는 되게 이제 수확과 판매가 단시간에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이제 물량이 다 몰리면서 귤이 과일 중에서 제일 싸잖아요. 그쵸. 제일 싸고, 다른 과일이 폭등하더라도 귤값이 비싸서 뭐 그런 건 못 사 먹었다 이런 말은 못 들어본 것 없는 같아요. 거잖아요. 심지어 제주도는 귤은 사 먹는 게 아니다. 얻어먹는 거다. 발이 채요. 그러면은 노지 귤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그게 농사 짓는 사람들이 불안해하면은 거기에 대한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지 농사로서도 충분히 생계가 가능하다
하우스 안에도 괜찮다.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없어요. 그렇죠. 없고 노지로서는 주위를 다 둘러봐도 노지 농사 짓는 분들은 농사로서는 이제 생계가 어렵다. 그래서 뭐 은퇴하신 분들은 퇴직금이 있으니까 우리가 살지 뭐 이런 분들도 있고 결국은 이제 시설을 해서 시설을 해야 이제 답이 나온다.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은 되게 안타깝죠. 되게 안타깝고 그러면 모든 뭐 이렇게 이제 한라산 등반하다 보면은 서귀포가 다 이제 비닐하우스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반짝반짝. 처음에 바다가 반짝반짝 하나 보다 싶었는데 그게 다 하우스 반짝반짝 하는 거. 그러니까 농민 입장에서는 어쨌든 소득을 올리려면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리고 도에서도 계속 도보다도 그다음 농업기술 그러니까 교육을 받으러 가면은 하우스 그 기본으로 이제 생각하고 이제 교육을 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조금 되게 많이 조금 안타깝죠. 그러니까 농업 정책의 방향 자체가 기후 위기를 오히려 더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가속화되고 있는 것인 거잖아요. 그렇죠. 농업 정책이 이제 환경과 농업인들이 지속 가능하게 계속해서 살 수 있도록 그게 이제 맞춰져 있기보다도 지금 당장의 소득에 이제 맞추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이제 친환경 농사에 대해서도 되게 약간 이제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이제 질문까지 받아야 돼요? 네네네, 받는 거죠. 소득이 안 나는데 왜 그렇게 힘들게 농사를 하려고 하냐. 이제 그렇게 이제 바라보는 입장인 거죠. 네네. 그러니까 농업 그러면은 지금 당장의 소득, 이게 이꼴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생계를 유지하는 측면에서는 그 부분이 맞는데 그럼 지속 가능하냐? 그쵸. 내가 몇 년까지 농사를 지을 수 있냐? 우리 자손들도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계속해서 농업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군유할 수 있냐? 사람이 이제 환경에 적응하면서 뭐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 개인 한 사람이면 조금 덜 쓰고 덜 먹고 그리고 다 같이 이제 상생할 수 있는 또 공생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갈 수 있는데 이게 제주도 전체를 보고 지구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친환경 하시는 분들이 정말 수고하고 있거든요. 이게 노동력이 몇 배로 더 들어가고 또 생산량은 그것보다도 적은, 일반 가능보다 적은 거고.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기후위기 시기대에 내가 농사 짓는 몇백 평이라도 내 농사 짓는 면적이라도 내가 잘 지어보고 그리고 지속 가능하게 농사를 지어보고 다음 세대를 생각해서 내가 농사를 짓겠다. 이제 그 사명감도 되게 크거든요. 친환경 농사 짓는 사람들이. 그분들이 지속해서 농사를 지었으면 좋겠어요. 주위에 되게 많이 보거든요. 농사를 짓다가 관행으로 가시는 분들도 많고, 농사 짓다가 그냥 이제 폐농하시고 다른 일을 찾으시는 분들도 많이 보고, 제주도에 이제 친환경 농사 짓다가 도저히 안 돼서 다시 이제 역기농 하시는 분들도 보고, 되게 안타깝죠. 안타깝고, 근데 그런 기후 위기와 환경 등 가치를 두고 농사 짓는 분들이 지속 가능한 방법들을 좀 찾아주면 좋겠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그런 농민들이 이제 견디게 하는 정책이 아니라 이렇게 북돋아주고 북돋아주는 그렇죠. 그런 정책들이 조금만 뒷받침돼도 상황은 분명히 이제 바뀔 여지가 클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저는. 네. 너무 이렇게 어려운 부정적인 이야기만 해서 희망적인 이야기를 좀 찾아봤어야 됐는데. 아니 그 안에 희망의 그 씨앗이 이만큼 모였어요. 뭐 기회 된다면 이런 얘기들이 자주 나눠지면 좋을 것 같아. 많이 이렇게 전달돼도 좋을 것 같고. 고맙습니다, 오늘. 네, 네, 감사합니다. 네.